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시에라를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AA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유광열입니다. 네. 심시에라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제목이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시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콘트레시브 러닝을 사용해서 심플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심시에라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 중 콘트레시브 러닝을 사용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란 이제 언라벨 데이터셋 저희가 뭐 앞선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제 라벨 데이터셋보다는 이제 언라벨 데이터셋이 현실 세계에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라벨드 된 데이터셋으로부터 좋은 리프레젠테이션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프레젠테이션이랑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말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프리텍스트 태스크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랑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학습하기 위해 이제 사용자가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언라벨된 데이터셋으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용해서 어떤 사용자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해서 이제 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컨브넷을 학습을 시켜서 뭐 사용자가 어떤 문제를 지정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학습된 컨브넷을 이제 실제 저희가 풀어야 될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해서 이제 해결하는 것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첫 번째 방법론인데요. 이제 어, 심시에라는 이제 컨트레스트 러닝을 사용한다 했는데 이제 기존에는 먼저 사용됐던 것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딱 생긴 거 보면은 저희 많이 봤던 구조인데 오토 인코더와 같이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러닝은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을 한번 했다가 이제 디코더를 복원을 하면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건데요.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제 둘 다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 모델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이제 학습에 이용하게 될 때는 디코더는 사실 쓸 데가 없죠. 어쨌든 저희가 써야 되는 거는 저기 압축된 저 코드라는 부분만 쓰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디코더가 의미가 없는데 코스트가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록시 태스크라고 제너러티브 러닝과 다르게 이제 디코더 구조가 없고 미리 사용자가 라벨을 만들어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그젠플러로 이제 이미지 각각의 라벨을 사용자가 만들고 이에 대해 이제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의 라벨을 전부 할당해서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퍼즐 방식인데요. 저렇게 이제 호랑이가 있는 부분을 9개 패치로 나눠서 이것을 섞고 순서를 맞추는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해당 객체에 대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사용자가 만든 라벨이다 보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은 이미지를 되게 고차원으로 압축하게 되는데, 과연 사용자가 만든 이 라벨이 고차원 정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심CLR이 나왔는데 그 심CLR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컨트레스티브 러닝, 네, 러닝입니다. 러닝 아니고요. 러닝이고요.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컨트레스티브 러닝은 배치 내 데이터 샘플들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도 없고요. 로스도 컨트레스티브 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방식은 파지티브와 네가티브 샘플을 비교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이 고양이들 있잖아요. 이 고양이들은 두 개가 어쨌든 같은 라벨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넣었을 때는 same이라고 내뱉게 하고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가 나왔을 땐 different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을 분류할 수 있도록 이 비슷한 것끼리는 더 비슷하게 다른 것끼리는 더 다르게 표현하도록 이제 학습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네, 심CLR은 다음과 같은 이제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컨트레스티브 러닝을 적용하는 간단한 프레임워크인 심CLR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에 비해 이제 높은 스코어를 갖고 매우 간단한 구조로 작동해서 메모리 뱅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트래스티브 프레딕션 태스크를 정의함에 있어서 멀티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앱스트랙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과 컨트래스티브 로스 사이 학습 가능한 비선형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면 리프레젠테이션 잘 학습한다. 이런 거는 이제 다 뒤에서 다 설명할 거고요. 어, 또 이제 두 개가 콘트래스티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 시 노멀라이즈 임베딩과 뭐 템퍼러처 파라미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뭐 배치 사이즈와 긴 트레인 타임이 좀 필요하다는 좀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즈드에 있던 모델들보다 심CLR이 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심CLR이 뭐냐? 이제 심CLR 프레임워크는 이게 끝입니다. 정말 쉬운 방법인데요. 먼저 오리지널 이미지를 이제 하나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총 두 가지의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XI, XJ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XI와 XJ를 인코더에 넣어서 HJ와 HI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해서 이제 ZI와 ZJ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은 고양이가 들어갔으니까 이 ZI와 ZJ가 어쨌든 비슷한 값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ZI와 ZJ가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학습하는 게 이제 심CLR 프레임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CLR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먼저 라벨이 없는 수백만 개 이미지로 트레이닝 콜퍼스가 존재합니다. 뭐 정말 많겠죠. 거기서 이제 로우 이미지에서 크기가 n인 배치를 생성하는데 제가 지금 들어드릴 예시는 이제 두 개인데 뭐 논문에선 8,192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 학습하는데 한 배치가 이제 8,192니까 엄청 크죠. 저희가 지금 모델들 막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32, 많아봤자 64 이런데 정말 크게 학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콜퍼스 배치를 생성을 했으면 해당 데이터를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논문에서는 총 이제 4개를 썼는데 크롭, 플립, 뭐 컬러, 지터, 그레이스케일 조합을 적용해서 랜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 T를 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그냥 랜덤하게 이제 적용한 어떤 함수로 만들어 놓고 총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미지가 넣으면은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총 지금은 배치가 2니까 총 4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같이 두 개 이제 배치 단위로 들어가고 T를 거쳐서 한 이미지당 페어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페어를 갖게 되면은 페어 이미지들은 이제 인코더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는 레지는 50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를 거치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 HI와 HJ를 얻게 됩니다. 리프레젠테이션 크기는 2048 디멘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피처맵을 이제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서 얻은 피처 HI와 HJ를 이제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해당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킴으로써 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최종 ZI와 ZJ에 프로젝션 시키게 됩니다. 이 그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저 인코더만 거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쉽게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되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추가해서 더 복잡한 리프레젠테이션도 잘 표현하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헤드는 보시면 댄스, 렐로 댄스 정말 간단한 구조죠. 그리고 뭐 인코더도 해봤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레지는 50이니까 정말 이제 정말 간단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은 이 이미지로부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통해서 페어를 만들고 그냥 인코더 거치고 프로젝션 헤드를 거쳐서 최종 이제 피처 임베딩 Z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배치 2로 했을 때 총 4개의 이미지가 나왔고 이 4개당 이제 피처 임베딩 Z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처 임베딩 Z와 이제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이미지 쌍의 이제 시밀러리티와 디퍼런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네가 같냐 다르냐를 이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밀러리티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여 계산하고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수식은 네,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뭐 고양이들끼리는
이제 뭐 같은 것끼리는 정말 똑같이 나올 거고 같은 고양이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같게 나올 거다. 근데 고양이랑 코끼리랑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시밀러리티를 가질 거다. 뭐 유사도가 낮게 나오겠죠. 이런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심시에라에서는 NT-Xnet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Normalized Temperature Scaled Cross Entropy Loss, 한마디로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데 노멀라이즈 되고 템퍼러처를 갖고 이제 스킬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레시브 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배치에서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 쌍을 하나씩 가져와서 두 이미지가 유사할 확률을 얻기 위해 소프트웨이맥스 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뭐 이 수식 보시면 이제 같은 고양이잖아요. 그럼 같은 쌍 올려놓고 이제 이 앞에 고양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고양이 이제 시밀러리티를 분자로, 그리고 이 앞에 고양이랑 뭐 위에 분자 있는 고양이, 그다음에 고양이랑 또 다른 코끼리, 그리고 고양이랑 이제 또 이제 크롭된 코끼리, 이런 식으로 나왔던 시밀러리티를 다 더해서 분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계산은 이제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 된 고양이 이미지가 페어의 첫 번째 고양이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확률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나머지 이런 친구들은 모두 네거티브 페어로 샘플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빌리티를 뽑아 보게 되면 고양이가 제일 높게 나오겠죠. 제일 유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 맥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니까 이제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겠죠. 그래서 이 페어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도 정말 간단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요 고양이를 기준으로 지금 요 로스를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도 이 고양이를 중심으로도 한번 이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다음과 같은 수식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n이 2니까 배치의 모든 페어에 대한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2로 한 번 더 나눠줘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를 기반으로 뭐 인코더, 프로젝션, 헤더 리프레젠테이션이 형성되어서 이제 픽처 스페이스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더 가깝게 위치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사도를 계속 구해서 이제 그걸 갖고 로스를 계산하고 비슷한 것끼리는 더 비슷하게, 다른 것들은 더 다르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표현되도록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심CL을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했으면 이걸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부분은 요 딱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프로젝션 헤드는 그냥 요거를 학습하는 데 있어 좀 더 잘 학습하도록 사용되고, 이제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이 베이스 인코더에서든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뭐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딕텍션 등의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 본 심시에라 알고리즘인데 정말 왼쪽 그림 보면 이게 사실 다예요. X가 딱 들어오고 어떤 T라는 아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함수를 거쳐서 이미지 두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코더를 거쳐서 HJ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프로젝션 헤드를 한번 거쳐서 ZJ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개를 가깝게 이제 비슷한 거면 가깝게, 다른 거면 더 멀게끔 이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은 이제 수도 코드로 알고리즘 짜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어쨌든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좀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메모리 뱅크를 사용한 대신 이제 배치 사이즈를 8192까지 늘렸다 했는데, 저 메모리 뱅크라는 게 이제 이전 연구들은 저 배치를 작게 하고 이걸 한 번에 뭐 업데이트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메모리 뱅크라는 곳에 이제 계속 값을 저장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배치를 크게 해버리겠다 해서 이제 8192까지 늘리게 되고요.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큰 배치 사이즈에서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 이 LARS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배치놈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인포메이션 리키지를 막기 위해서 이제 분산 학습 과정에서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평균과 분산을 이제 한 번에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뭐 했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이제 평가를 위해서 이미지넷과 사이퍼10을 썼고, 이미지넷은 아까 말했다시피 심시에라 트레이닝 과정에서 쓴 거고, 사이퍼10은 이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할 때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베이스 인코더를 그 프리즈 그러니까 아까 학습된 인코더를 이제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새로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뒤에 뭐 FC 레이어 몇 개 달아서 그거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테스트 어큐러시와 리프레젠테이션 테스트 어큐러시를 구했고 이거를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이게 뒤에서 쭉쭉 나오기 때문에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습 세팅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실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 정말 많은데 이제 기존 연구들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널리 사용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풀립 이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컨트래스티브 프레딕션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 상에서는 뭐 리스티브 필드를 제한해서 뭐 글로벌 툴 로컬 뷰 프레딕션을 수행했다. 말이 정말 어렵죠. 내가 어차피 이전에 했던 연구들이라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네, 관심 있는 분들만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컨텍스트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로 이미지 패치에 대한 뭐 리히버링 뷰 프레딕션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자들은 우린 저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랜덤 크루과 같은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위에 태스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글로벌 툴 로컬 뷰 프레딕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랜덤 크롭을 하는 데 있어 B는 이제 글로벌을 보고 A는 좀 더 로컬적인 거 보도록 이제 크롭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거를 위해서 CD 그러니까 둘의 약간 위치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랜덤 크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총 이제 10개의 어그멘테이션을 보여주는데요. 해당 섹션에서 이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습에 사용된 거는 여기 있는 5개밖에 사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요렇게랑 요 4개랑 요거 하나 이렇게 5개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방식으로 이제 어그멘테이션의 성능을 평가를 했는데요. 이 표를 보는 방식이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크롭이면은 이제 크롭하고 또 크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네, 이건 그냥 하나의 어그멘테이션만 적용했다. 이거는 뭐 크롭하고 컬러를 하면은 이제 크롭 다음에 어떤 컬러 디스톨션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면 사실 모델의 성능이 하락되는 게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험 결과 하나의 어그멘테이션만 적용했을 때 컨트레시티브 태스크상의 이제 파지티브 페어를 완벽하게 학습해도 성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적용해서 컨트레티브 프레딕션 태스크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장 좋은 게 크롭하고 컬러 디스토션을 한 게 이제 가장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저자들은 컬러 디스토션 여부에 따른 이제 픽셀 히스토그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미지 픽셀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대요. 근데 이 A가 이제 컬러 디스토션이 없을 경우 랜덤 크롭을 하더라도 크롭 결과에 픽셀 히스토그램이 유사하다. 랜덤으로 자르긴 했지만 결국에 그 이루고 있는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양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B에서는 각각의 크롭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제각기 다르게 보였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크롭한 이미지에 어떤 컬러 디스토션, 그러니까 컬러의 왜곡을 줬다 보니까 컬러가 정말 다 다양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다. 이런 방법 때문에 이제 A로 했을 때는 컬러에 대한 어떤 편향된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런 크롭과 컬러 디스토션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어떤 편향된 학습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디스토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놨고요.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실험인데 컬러 디스토션만 이제 강하게 줬을 때 심시에라는 보시다시피 성능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슈퍼바이스는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심시에라에서는 이런 컬러 디스토션 같은 어그멘테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오토 어그멘트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성능 향상이 단순히 어그멘테이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콘트레스티브 러닝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마찬가지로 콘스트럭티브 러닝 모델의 이제 딥사와 윗스에도 성능이 비례한다. 모델이 한마디로 커질수록 성능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제 증가폭을 보면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비해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이제 성능 향상 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션 헤드를 어떤 걸 적용할까에 대한 이제 찾는 실험이고요. 헤드 종류는 총 세 가지로 함께 최적의 아웃 디멘전을 찾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는 그래도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제 논 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했을 때가 더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선형을 적용한 게 낫고 선형을 적용한 것보다는 비선형 렐로가 낀 거를 적용한 게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논 리니어가 배치 사이즈마다 다 다르게 좋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두 가지 피처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제 성능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은 왼쪽이 더 높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선형 거치지 않은 게 더 높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TSNE로 2차원에 이제 표현을 했을 때 H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군집이 이쁘게 그려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B는 이게 조금 어그러진 걸 봐서는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논리니어 한 번 거치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트럭티브 로스로 사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로스를 비교했는데, 보시면은 NTXN이 이제 XNT가 이제 가장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학습할 때 시밀러리티 측정 방식에 따라 성능을 또 비교를 했고요. 뭐 여기서 L2 놈을 사용했냐 안 했냐, 뭐 이 타우를 설정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2 놈을 적용할 때가 더 좋고요. 뭐 타우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배치 사이즈와 학습 시간을 다르게 이제 했을 때 성능 비교고 어 뭐 봤을 때 이제 배치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오래 학습할수록 성능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F폭의 커짐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의 증가로 인한 이점은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기존 모델들과의 비교인데 뭐 보시면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으로 계산했을 때 심CLL이 이제 다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세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도 이제 심CLR이 가장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만 보면 사실 슈퍼바이스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한데 이제 파인 튜닝 모델까지 갔을 땐 심시에러리 더 우세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는 그냥 검은색 따라가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가 좋은지 뭐 심시에러리 좋은지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랑 이제 파인 튜닝 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이제 효과적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학습 방법을 제안했고요. 심시에라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태스크에도 사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범용성과 확장성인 좋은 방안을 제안했다. 그래서 다양한 아키텍처와 쉽게 통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